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2016년 6월 9일 국방과학연구소 함정전투체계개발단의 류조나 박사는 방위사업청이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 제21회 정책포럼 주제 발표에서 앞으로 우리 해군 전투체계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우리 해군의 미래 함정 전투체계 발전 로드맵 자료를 볼 때 한 가지 심상치 않은 엄청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거대한 중구축함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사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이 대체 어떤 물건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오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한국 해군의 중구축함이라는 물건이 거의 세계 최대급일 만큼 구축함보다도 거대하고 그에 따라 세계 최강의 성능을 가진 전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시 발표된 기사에서 미래에 확보될 것이라는 이 중구축함은 기존 이지스함의 2배 크기가 될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를 감안해 보면 무려 만재 배수량 19,000톤에서 22,500톤까지도 이르는 초대형 구축함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면 중국의 차기 중구축함, 05형 구축함 난창함이나 미 해군의 주말 특급 스텔스 구축함 정도의 엄청난 초거대 구축함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아직 알려진 것은 이것뿐이라 대체 이 초거대 구축함의 정체가 무엇일지 생각하다가 머릿속을 번개같이 스치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또 하나의 초거대 합동화력함, 그리고 또 하나는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플라이트 3가 탑재하는 최신의 이지스 레이더인 AN/SPY-6 AMDR을 탑재한 최강의 이지스 전투함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더욱 협력해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정치 외교적인 사항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해군이 건조할 것이라는 만재 배수량 약 2만 톤에 달하는 초거대 구축함에 AN/SPY-6 AMDR 중에서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69개 모듈을 탑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해군의 2만 톤급 중구축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현재로서 우리 해군이 2030년대에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중구축함이 어떤 함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고, 실제 중구축함이 건조된다면 이 영상에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군함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 해군이 만재 배수량 7,000톤에서 8,000톤 정도의 덩치를 가진 구축함이나 호위함을 여럿 건조하는 것 대신 2만 톤이 넘는 구축함을 따로 3척에서 6척 건조하는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 접할 수 있었던 한국형 아스널십 합동화력함이 어떤 목적으로 건조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접한 후 이를 2만 톤이 넘는 중구축함에 적용한다면 엄청난 전투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다른 국가,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 해군 함대와 함대 결전이 벌어질 경우 수적 열세로 인해 크게 불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총 128셀이나 되는 수직 발사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최고의 화력을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수가 아직 고작 3척에 불과합니다. 우리 해군 함정 중에서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전투함들을 모조리 끌어모은다고 해도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자랑하는 중국 해군에게 맞설 경우 오래 지나지 않아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다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투함의 숫자가 크게 부족한데 수백 척에 달하는 중국 해군 전투함들에서 날려보내는 대함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이를 요격하는데도 한국 해군의 미사일이 소모될 수 있기에 이 같은 문제는 심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자 기획되었던 것이 합동화력함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한국 해군 전투함들과 합동화력함을 전술 데이터 링크로 연결해 각종 전투함들이 대신 유도한다면 대함 미사일의 발사 원점은 찾기 어렵고 적들은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함 미사일, 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헌터킬러 개념의 작전 수행이 가능해짐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같은 작전 능력을 가지려면 합동교전 능력 CEC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기경보 통제기가 필요하지만 한국 해군의 중구축함이 등장할 2030년대에는 먼저 나오는 KDDX, 한국형 항공모함의 조기 경보기를 시작으로 한국형 CEC 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애초에 정해졌던 합동화력함의 알려진 목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전에 알려진 합동화력함이란 경하 배수량 5,000톤급의 한국형 아스널십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수단을 선제 타격하거나 우리 아군의 지상 미사일 기지가 공격받더라도 해상에서 반격할 수 있도록 기획되는 엄청난 화력을 가진 미사일 캐리어나 다름없는데요. 현무트 탄도미사일, 해성2 함대지 순항 미사일 등을 탑재한 합동화력함은 원래 3척이 202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6일 국정감사 합동참모본부 업무보고에서 합동화력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선행 연구와 소요 검증을 거쳐 중기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후 합동화력함의 목적이 바뀐 걸까요? 그런데 만재 배수량 5,000톤급이 아니라 2만 톤급의 합동화력함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화력 지원이 가능할까요? 5,000톤급 합동화력함이 총 80발 이상의 함대지 유도탄 및 근접 방어무기 체계, 병어뢰 등의 무장을 갖출 계획이라 발표되었는데요. 하지만 미 해군이 구상했던 13,400톤짜리 3A6한 아스널십이 무려
500여 셀에 달하는 수직 발사대까지 갖추고 있었고 자음 방어이 가능한 배수량 3만 톤짜리 3A5안의 경우 해상형 에이테킴스의 시스페로우 발사대 155mm 한 포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 해군에서도 2만 톤짜리 합동 화력함이 나올 경우 최소 200발에서 300발에 달하는 대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봅니다. 현재 한국은 방어가 불가능한 최종 병기 마15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총 300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중국 해군 함대로 날아갈 경우 한반도를 노리고 다가오는 중국 해군 함대는 전멸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 해군의 신형 함정들은 앞으로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보장하는 다기능 레이더가 탑재된 홍합 마스트를 전투함에 적용할 계획이며 중구축함 이전에 먼저 건조되는 KDDX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가져 큰 체급에도 불구하고 불과 어선 크기로 적의 레이더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스텔스 기술들을 집약해 한국의 중구축함을 뛰어난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합동 화력함으로 만든다면 적들은 이 괴물 같은 미사일 캐리어를 찾을 수 없어 대혼란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인 합동 화력함을 추진하는 이유, 당연히 아스널10 혼자 작전을 수행할 시 스스로를 혼자서 지키는 개함 방공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처럼 수많은 호위함들이 이를 지키며 함대 방공을 책임진다면 상황은 다를 것이라는 말인데요. 게다가 미 해군들 또한 한국의 합동 화력함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데이터 링크로 대신 유도에 사용한다면 든든한 화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동중국해나 페르시아만 등에서 적함대 강력한 대함 미사일을 막아내야 하는 미 해군의 입장과 달리 한국의 합동 화력함을 방어를 위해 사용한다면 진해 해군 기지에 정박시켜 놓거나 안전한 한반도 연안에 숨어있는 채 종심이 짧은 북한이나 중국의 동부, 한반도의 남쪽에서 접근하는 중국 함대에게 강력한 미사일 샤워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진해 해군 기지나 연안 같은 곳은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 갖춰져 있는 해병대 전력과 지상 방공포대의 강력한 호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게다가 현재 중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미군은 중국의 함대를 지상 전력으로 상대하기 위한 강력한 지대함 네메시스 전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더 끈끈해진다면 한반도 주변에는 LRHW 같은 극초음속 지대지 미사일이 설치될 것이고 이미 우리 한국군 또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6,600발이나 됩니다. 한국의 본토 가까이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는 합동 화력함을 공격하겠다고 중국이 본토에서 미사일을 날리는 순간 자신들도 어마어마한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드러난 바에 의하면 미군은 여러가지 투발 수단을 통해 중국의 6,500발이나 되는 제즘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불과 일주일 만에 쏟아부을 수 있고 이걸로도 모자라니 더 많은 미사일을 더 저렴하게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해볼 테면 해보라라고 말해보고 싶네요. 합동 화력함은 적에게 있어 제1 공격 목표라는 단점은 역으로 말하면 적의 이목을 집중시켜 막상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아군 함대 전력에 대한 방비를 소홀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스타크래프트의 아비터가 주변 아군 유닛들을 투명하게 감춰 볼 수 없게 만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우리 한국 해군만의 전투함 숫자로는 이 같은 일이 불가능하겠지만 나날이 중국을 상대로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미군의 도움이 있다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한국의 중구축함은 어디까지나 구축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합동 화력함처럼 사용되기보다는 구축함 본연의 임무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일환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2만 톤 체급의 중구축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그렇다면 최신의 이지스 레이더인 AN/SPY-6 AMDR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는 69개짜리 모듈을 탑재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강하게 스쳤습니다. AN/SPY-6 AMDR의 경우 현재 미 해군의 최신의 개량형 이지스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조차 체급의 한계로 37개 모듈까지만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한 업체가 미 해군의 만재 배수량 25,000톤급의 샌 안토니오급 강습 상륙함을 기반으로 한 아스널10에 69개짜리 AN/SPY-6 AMDR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샌 안토니오급 강습 상륙함의 만재 배수량은 한국의 중구축함보다 약간 더 큰 정도죠. 이를 볼 때 만약 한국이 미국과 더욱 협력해 중국을 압박하고 레이시온사와의 협력을 통해 중구축함의 탐지 레이더를 69개짜리 모듈에 AN/SPY-6 AMDR을 선택하게 될 경우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도 더욱 뛰어난 세계 최강의 이지스함을 탄생시키는 것도 무리가 아닐 듯한데요. 69개 모듈 AN/SPY-6 AMDR은 고고도에서 비행하는 F-35를 무려 66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는 만큼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탐지 성능과 추적 성능을 가지게 될 듯합니다. 마침 미군 또한 한반도에서의 작계를 최근 크게 바꾸고 중국을 상대로 한미일 연합 미사일 방어 체계인 IAMD를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나머지 한국의 중구축함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